귀여운 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몇 없어요. 호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키가 약한데.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되게 깨우쳐주는 말을 한 게 땡큐 해도 된다고. 두나 오늘 너무 이쁘다. 그럼 아니야. 지가 이쁘다는데 내가 뭘 굳이 아니래. 아니라니까. 내가 뭐가 막 이러면서. 어디서 맛있는 빵을 먹고 오면 난 이거를 꼭 먹고 싶어서 집에서 만들어봐요. 그리고 막 유튜브를 막 뒤져가지고 만들어. 이게 아니야. 우리 오빠가 먹어보고 난 맛있는데 그럼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맨날 불러다 먹어봐. 이 맛이 아니잖아. 아니 맛있다면 맛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은 맛있다는데 나 너무 진지한 얘기하지. 무슨 나 왜 이러지? 이래대요? 네. 너무 꼰대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즐거운 바에 와가지고. 하나 둘 셋. 레디 액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클럽의 혜리입니다. 와 진짜 연말 냄새가 너무 나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사랑하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너무 떨린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혹시 그 여행 브이로그 궁금하신가요? 다음 주 기다려주세요. 질문한 거 아니죠? 오늘 약간 이렇게 들뜬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헬스클럽에 나와주실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말고 사실 제 동료들도 오늘 다 너무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녹화할 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건 실례다. 그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자제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그분이죠. 쿠팡 플레이의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온 가족 계획의 배두나님! 와! 안녕하세요. 여기 텐션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크리스마스 빵이에요. 우와! 아까 크리스마스 좋아하신다고 너무 다행이다. 진짜요? 세상에 이거 지금 먹을까요? 아니요. 크리스마스 때 먹어야지. 크리스마스 때. 감동이에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거 판도로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그 약간 유럽에서 맞아. 이태리에서 그쵸. 크리스마스 때 먹는 빵이고 한 3일 동안 발효한 건가 이래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드세요. 가족들. 전 아무것도. 불러주신 것만도 예, 아우. 감사합니다. 선물 같습니다. 나 여기 와도 되는? 오 여기 되게 유명한 데구나. 연예인님 아니었네. 연예인 맛집이네. 유명해 보이려고 약간 진짜 맛집처럼 이렇게. 저희 헬스클럽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텐션 되게 높던데 여기. 안녕하세요. 배두나입니다. 이번에 쿠팡플레이 가족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고 잘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높게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아까 되게 높던데? 아 약간 제가 신나가지고 원래 그 정도까지 안 하는데 도레미 팍 정도 하거든요. 오늘 솔라시도로 했어요. 와우 내가 역시. 저희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1년 전쯤 만났을 거예요. 그쵸 더블 맞아요. 파티에서. 네 맞아요.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때도 뵙고 저희 옛날에 샵에서도 맞아 우리 조카들이랑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조카들한테 잘해줘가지고 너무 귀여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조카들인데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에 그 딸 둘이 지금 10살 8살이에요. 혜리 씨를 너무 좋아할 나이. 미용실에서 보고 고모 완전 내팽개치고 혜리 여기 있다고 혜리 사진 찍고 싶다. 그거 실례인데 미용실인데 막 이런데 찍어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 다행히 헤매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뵙고 진짜 약간 이렇게 오래 대화를 해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또 이 드라마랑 인연이 있거든요. 왜지? 유경 실장님이 우리 가족계획 의상 실장이 빅토리 의상을 하셨었어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의상 실장이 혜리 씨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드라마 가족계획 촬영이 쫑 하자마자 태국을 갔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뭐하니? 그랬더니 저랑 혜리 씨 만나러 갔다. 제가 그때 태국에 약간 외로움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찍었어요, 태국에서? 3달? 4달? 3달, 4달? 네. 태국에서만 네. 3달, 4달? 몰록해요. 네. 몰록해. 근데 선배님은 외국에서 찍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에이, 그래. 익숙해지신 느낌이 좀 나요? 처음에는 저도 진짜 많이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어요? 저는 약간 예를 들어서 휴차 때나 조금 쉬는 시간에도 뭔가 집에 있는 느낌이 아니고 안정감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 4일 휴차가 있으면 한국 오고 잘했네. 나도 너무 그러고 싶었어.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뾰루지가 났어요. 아, 코 옆에 이만하게 이제 여드름이 났는데 보통 같으면 우리는 피부과를 가서 그쵸. 바로 해결. 근데 시카고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너무 하루만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어떡해. 너무 크게 염증이 났으니. 아. 그래서 이만한 상처가 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근데 되게 서러운 거예요. 아, 그게 외국이라서. 맞아. 그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러울까 싶은 순간이 되게 많아요. 진짜 너무 그거에 감사했어요. 저도 한국 와가지고 집 오고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것들이었는데 감사했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모히또를 아이고,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짠. 엄청 달다. 맛있어요. 평소에 술 좋아하세요? 술을 잘 못해요. 근데 근데 뭐 술자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센 거 마셔요. 위스키 같은 거. 멋있다. 막 향이 좋다면 막 싱글 몰트. 싱글몰트 향이 너무 좋고 그러다가 이제 막 두 잔 마시면 막 춤추고 막 우와. 전 그런 사람이에요. 또 뭔가 의외. 그래서 저 안 그렇게 생겼죠. 네. 다들 저 안 그렇게 생겼다고. 근데 또 제가 찐친이시잖아요. 유경 실장님이랑. 선배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의외의 그 귀여운 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몇 없어요. 음. 제가 좀 세 보이고 새침대기 같다고 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에요. 얼마나 키가 약한데. 이런 데서 한번 집에 들어가면 키 다 빨려가지고 막 들어 누워요 저는. 오늘 한 이틀 누워 계시고. 이해해요? 네. 선생님 뭐예요? INFP. 맞아요. 맞죠. 그 비밀의 숲이 INFP 모임이라고. 비밀의 숲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걸 한창 촬영할 때는 그 MBTI가 유행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MBTI를 해보니까 거의 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에서 네. 주조연들이 다 INFP인 거예요. 저랑 승우 씨랑 준혁이, 이준혁, 오. 그리고 신혜선 네. 다 INFP더라고. 그러면 INFP 모임은 분위기가 어때요? 나는 좋아요. 그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아. 근데 이준혁이 어디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끼리 만나면 우울하다고 그렇게 말했더라고. INF. 누나도 INF. 셋이 있으면 진짜 우울해요. 걔는 우울했구나. 난 좋았는데. 뭐 약간 거기 한번 떨어져 보고 싶다, 저. 한번 망림해 주시면 안 돼요? 일한 이것이다. 이런 거다. MBTI가 나에게 커다란 위안을 줬어요. 어떤 거요? 내가 INFP니까 사실 얼마나 내성적이겠어. 정말 내성적이고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MBTI 모를 땐. 그러다가 MBTI라는 것에 딱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정해주니까 이게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나 안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런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는 좋아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좀 쓸데없는 상상 많이 하고 그런 상상해요. 무슨 나는 다리를 운전하고 지나가면 그 다리가 무너지는 상상을 해요. 지나갈 때마다요? 네. 어? 그래서 빨리 지나가. 고가도로든 다리든 무조건 너무 무서워. 최근에 진짜 신기하다 했던 게 머리 감을 때 생각 무슨 많이 하죠. 생각한다는 안 해요? 걸 들었어요. 나는 샤워할 때 가장 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샤워장에서 뛰쳐나와서 내가 샤워하면서 생각한 건데 이 대사 진짜 많이 해요. 어떤 게 떠올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어떤 씬들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동안은 아무리 대본을 봐도 안 보였던 어떤 포인트들이 갑자기 머리 감다가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막 약간 그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말 했구나. 근데 배우들 중에 INFP 많지 않아요? 많아요. 많은 되게 것 같아요. 많아요. 안으로 막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에너지를 세이브했다가 카메라 앞에서 분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 계획은 어땠어요? MBTI가 어때요? 거기 가족 계획. 궁금한데요? 저희 이제 가족 계획 구성원이 누구냐면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지우 이렇게 5명인데 일단 다 조용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위기 메이커는 로모니 정도 있었어요. 네.
로모니도 사실은 조용한데 이 역할을 위해서 뭔가 사신성인에서 분위기를 띄웠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지금 방영되기 전이니까 예고편만 본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드라마인지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극 중에 특수교육대라는 시설이 나와요. 특교대, 줄여서 특교대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특교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전쟁 때나 아니면은 뭐 나라에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쓰이는 인간 병기 키우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런 시설이에요. 특교대라는 데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잔인함에 자질이 보이는 애들이 글로 차출돼서 훈련을 받아요. 살인 무기가 되는. 무서워요. 그러게 이게 원래 나도 블랙 코미디인 줄 알고 했는데 무섭더라고. 그래서 무섭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피가 많이 나와서 아무튼 그래서 시작돼요. 그렇게 얘기가 아이 때부터 와서 어떤 애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 어떤 애는 뭐 싸움을 하는 기술, 어떤 사람은 고문을 하는 기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해서 훈련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몸을 쓰는 역할이 아니었고 머리를 그쵸, 쓰는. 브레인 해킹이 저의 주 기술. 그래서 사람의 기억에 뭔가 심고 네. 그거를 지울 수도 있고 우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브레인 해킹은 뭔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저 한 명이죠. 한 명이에요? 네, 그 기수에 멋있어. 아무튼 그리고 저희 기수에 이제 유승범 씨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유승범 씨는 이제 몸으로. 몸도 많이 안 써요. 정말 딱 한 방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네. 거기 조교였던 이제 그 백인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로 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하게 돼요. 아, 세 분이 같이? 네, 이 같은 기수에 유승범 배두나가 이제 탈출을 해요. 잡히면 어떡해. 탈출을 하면서 끌려온 갓난 아이 둘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왜요? 왜 훔쳤어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이제 예, 불쌍한 거야. 구해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선 15년 후 네. 이 두 갓난 아기가 고등학생이 된 것부터 이야기는 시작돼요. 그럼 혈연 관계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5명이 전부 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어떤 대한 가족 같은 거죠. 아. 이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회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 있냐 네. 위장을 해서 어떻게든 이 꼬맹이들에게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산 거죠. 근데 약간 제가 예고편 봤을 때 삐리아네라는 네. 그 대사가 있었거든요. 삐리하네. 사실 빅토리 할 때 삐리하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사투리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삐리하다라는 말을 처음 듣고 되게 꽂히더라고요. 뭐지? 삐리하다고? 하나도 안 삐리해 보이잖아요. 되게 막 선배님 멋있고 막 한데 갑자기 뭔가 약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약간 삐리해지죠. 네, 삐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르지? 약간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같은 거죠. 사회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약간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네. 삐리한 드라마일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찍고 나서 보니까 엄청 세요. 액션이나 이런 잔인한 장면들도 엄청 세고. 그럼 선배님은 어떤 모습이 약간 삐리한 모습이에요? 거기서? 저요? 제 역할은 브레인 해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냉철하고 감정이 결여돼 보이는 그런 여자예요. 아. 네,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적고. T예요? 근데 연기하기 힘들었어. T는 이런 생각하는 건가 진짜? 말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살인 무기처럼 훈련되어져 되게 멋있게 설명이 됐지만 사실은 그거 밖에 못하는 그 외의 모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뭐 요리도 못해. 맨날 애들한테 집안일도 보고받고, 못해. 얘기도 잘 못해. 맨날 웃는 연습해. 웃지도 못해. 막 연습하고. 귀엽다. 몇 부작이에요? 6부작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반 본 거네요? 반 본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제일 궁금할 때 아니에요? 이제 아마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을 겁니다. 왜 이거를 한 번에 안 내주시는 거예요? 빈지워치 하는구나. 빈지워치.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거. 우와. 몰아보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몰아보기. 예. 빈지워치. 빈지워칭. 전 빈지워칭을 하는 편이라가지고. 저는 하루에 하나씩 봐요. 왜요? 왜요? 아까워서. 예? 아까워서? 사실은 전 TV가 집에 딱 운동방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나이 먹으면 다이어트 진짜 힘들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살을 찐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이 없었다가 20, 30대는 이제 40대는 진짜 운동을 해서 내가 계속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러닝머신 위에 있지 않으면 TV를 볼 자격이 없다. 약간 진짜요? 그래서 항상 러닝머신 앞에만 TV가 있어요. 그러니 하루에 1시간 이상 못 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빈지 워치 안 돼. 아 그러네. 너무 신기하다. 아무도 안 시켰잖아요. 네, 저만의 룰이에요. 근데 몸매 관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도? 아, 저는 화보 촬영이나 뭔가 광고가 있을 때만 한 2kg 정도 빼고 그리고 나서 화보 촬영 딱 끝나면 바로 또 먹고. 근데 제일 최근에 찍으신 화보일 수도 있는데 그 주얼리 네, 화보 보통.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왜? 그게 뭐가? 전 화보가 너무 어려운 게 계속 똑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그 컷 안에서도 다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뭘까요? 그 저는 어떻게 하지? 나는 별거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옷이나 그 주얼리가 어떻게 해야 돋보이느냐.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것도 있어요. 내 몸이 존재감이 있으면 옷은 잘 안 보여요. 살짝 옷이 너무 예쁘게 딱 맞는 것보다 살짝 헐렁해야 내 몸이 존재감이 잘 안 보이고. 어쩐지. 아니 모르는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 취향이야. 제가 최근에 막 이것저것 열심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를 조금 갖고 싶어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본인이. 진짜요? 내가 멋지다고 생각해야 돼. 아 그건 맞아. 그쵸? 주눅 들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사회가 주눅 들게 해요. 우리 사회에서 주눅이 안 들긴 정말 쉽지 않아.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주눅이랑 겸손은 다른 건데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거를 좀 오해하는. 맞아. 그 내가 처음에 해외가 특히 서양 영화 그때 서양으로 진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문화예요. 왜냐면 나는 그동안 겸손해야 된다. 별은 이글스로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죠? 항상 우리 하는 말 덕분에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너 이번에 영화 너무 좋았어. 덕분에. 아닙니다. 저 한 게 없어요. 저 한 게 없어요. 뭐 운이 좋았죠. 진짜 많이 쓰는 말. 근데 그렇게 나가서 하면 진짜 바보로 봐요.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되게 깨우쳐주는 말을 한 게 두나 너 오늘 너무 이쁘다. 그럼 아니야. 지가 이쁘다는데 내가 뭘 굳이 아니래. 걔 취향인데 아니라니까. 내가 뭐가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느 날 두나 앞으로는 그냥 땡큐 해도 돼. 그때 그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구나. 이걸 느꼈어.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막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고 더 그러는 것도 있어요. 막 우리 드라마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화면 죽이지 않아?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 같은 거잖아. 근데 스태프들도 그런가? 우리 지금 좋은 작품 찍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감동이야. 그래서 더 편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다음 현장에서 좀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어요. 내가 10 중에 한 7, 8 정도 아는 것 같아. 내가 마스터를 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전 그걸 잘 모른다고 표현하거든요. 어때요, 혜리 씨는? 전 아는 척해요. 그건 좋은 건데? 좋은 거예요? 나는 항상 저 그거 잘 못해요. 가령 어디 가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진짜 못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말인데. 전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영어는 진짜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신빈 마틴인가? 비지? 귀엽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 칵테일을 진짜 못 만들어요. 한 60%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칵테일 제일 맛있어요. 사랑스럽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요? 난 베이킹을 할 때도 베이킹을 되게 좋아해. 빵 만드는 걸. 어디서 맛있는 빵을 먹고 오면 난 이거를 꼭 먹고 싶어서 집에서 만들어봐요? 그리고 막 유튜브를 막 뒤져가지고 만들어. 이게 아니야! 우리 오빠가 먹어보고 너무 쫄아가지고 맛있어. 난 맛있는데? 그럼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멋있는데. 아니야, 나는 혜리 씨 같은 사람 멋있어.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 나는 우리 오빠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겠어? 맨날 불러다 먹어봐. 아니 맛있다면 맛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은 맛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더 맛있어지는 거지? 왜 안 쫄깃하지? 막 그러니 저 한 번도 시사회에서 제 연기 보고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도
말도 안 돼. 아니 물론 그렇다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진 않아요. 한 번 제가 제 연기 마음에 들었던 거는 코리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 저때 저렇게 연기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이런 것만 보이다가 한 10년 있다 보니까 잘했네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공통점 연결고리. 연결고리 찾기. 그럼 저도 10년 후엔 이렇게 분위기를 가지고 독보적인 배우가 될 수 있나요? 아 여기서 그냥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 버릇처럼 나왔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2의 누구 다음 세대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포스트 배두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끝!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뭔가 이상한 길을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길을 걸어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 해도 돼? 아직까지 한 25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제가 걸어온 길이 약간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공적이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아이돌이 없었고 잡지 모델이 배우가 되던 그러니까 잡지 모델을 하고 인기 소녀 팬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CF 찍고 드라마 찍고 이러면서 이제 배우가 돼가는 과정이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뭐 공효진, 신미나 이런 친구들. 근데 그러다가 그거를 제가 어느 순간 다 놓고 영화판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되게 대담하고 용감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인기가 있고 돈을 잘 버는데 플란다스에게 쪽에선 한 번도 연기 검증이 되지 않았던 신인을 영화 주인공으로 쓰는 거는 너무나 리스키하니까 다 그만두고 매일 사무실을 프리프로덕션 중에 출근할 생각이 있으면 하자. 제작사에서 그렇게 원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화에만 매진하게 완전 매진할 각오가 수 있게. 있겠냐. 그래서 하차하고 얼굴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머리 질끈 묶고 그렇게 제가 전환한 거거든요. 길을. 근데 나는 누군가한테 내가 걸었던 길을 별로 권할 수 없어. 권하고 싶지 맞아. 않아. 왜 그래도 잘 됐잖아. 봉준호 감독님 세계적인 감독이 되고 그분의 영화를 2개나 했고 거장들이 나를 불러주고 알게 되고 세계로도 진출하고 다 좋아 보이죠. 그거를 하나하나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은 진짜 갈등과 딜레마가 많죠. 왜 흥행 참패 배우 소리도 듣고 뭐 배두나가 극 중에서 빨리 죽어야 영화가 흥행할 거라고 그런 글도 일단 읽었어.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뚜벅뚜벅 걷다가 후회했어.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어서 허영을 부렸나? 그런 생각을 한 몇 년 했어요. 그때 거의 진짜 정점일 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선배님이 작품 하시기에 정말 다작하시고 그때 당시에 그런 다작은 아니었고 아무튼 그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정점에 있으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맛이 아니야 막 맨날 이런다고. 그래 맞아. 본업에서 얼마나 더 그러겠어.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맨날 뒤돌아보고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나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계속 갈등하고 딜레마가 있지만 만약에 혜리 씨 같은 성격이라면 이 길이 가시밭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힘들었어. 전 포기 못해요 인기. 현명한 거예요. 전 포기 못해요. 현명합니다. 전 더 많은 프로그램 하고. 그니까 이게 약간 대단해 보여요 저는. 어떻게 이걸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알았다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 들어와서 한 1년? 째였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기회가 왔으니까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그쵸. 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처음으로 반했던 건 플란다스. 그때부터 완전히 내 길은 완전 틀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나 너무 진지한 얘기하지. 무슨 나 왜 이러지? 이래 돼요? 네. 너무 재밌겠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꼰대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 즐거운 바에 와가지고. 나 어떡해 정말. 근데 진짜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요즘 쉬고 있어요. 진짜요? 너무 소처럼 한 10년 일했더니 요즘에 좀 작품을 쉬고 있어요. 그럼 쉴 때 뭐 하세요? 런닝머신 말고요. 이거 아니면 산책도 하고 걷는 거 좋아하세요? 걷지 않으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
나 너무 못했어. 너무 재수없어. 아니 본인에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 네. 다 그래요? 아니야, 다른 그죠, 사람 그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요즘에 생긴 취미가 신세계백화점 가서 립스틱 한번 발라보고 오기 뭐 이런 거 있었어. 우와 그게 뭐예요? 강남점. 들어보는 취미예요. 일단 나가고는 싶은데 목표점을 정해두는 거예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거기 가야 돼. 근데 뭐하러 가? 별로 할 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립스틱을 목표- 하나만 가서 그냥 뭐 샤넬 코스메틱이나 거기 아무데나 보이는 데 가서 립스틱 하나 발라보고 예쁘네요. 그러고서 화장실 들렸다가 집에 돌아가는 코스. 그런 취미. 코스네요. 네, 제 산책 코스. 근데 그거 꽤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립스틱 하나씩 사기도 하고. 너무 재밌다. 이래서 주변 분들이 재밌는 분이라고 하시나 봐요. 그거? 선배님 그러면 작품 끝나고 늘 여행을 가시잖아요. 네. 또 어디 가세요? 이번 홍보 끝나고는 이제 크리스마스여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는 데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피렌체. 오, 네. 그거 보셨구나. 영상을 보셨구나. 맞죠. 저한테 이탈리아 가족이 있어서 피렌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긴 게 제가 센세이 찍을 때 네. 베를린에서 촬영을 하다가 거기 유럽은 크리스마스 엄청 큰 패밀리 그 너무 명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 그때는 다 뿔뿔이 해산. 자,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구정 같은 거잖아. 네. 진짜 가족들 만나고 와라. 그러면 막 베를린 찍다가 막 다들 자기네 집으로 나라를 막 우와. 비행기 타고 가요. 근데 나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사실 데이트하는 그쵸 그쵸. 그런 날이지, 네. 그런 휴일이지.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먹고 이런 휴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난 집에 안 간다. 난 베를린에서 그냥 며칠 쉬겠다. 이랬더니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우리 집에 갈래? 그러면? 너 왜 오. 여기 혼자 있지 말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걔네 집에. 구정에 간 거네요. 네. 구정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걔네 엄마, 아빠, 걔 와이프, 걔 아들 다 만나고 거기서 갑자기 가족이 일원이 된 거죠. 우와. 그 이후로 계속 가요. 그 몇 년 전이에요? 그게 2014년쯤 됐을 거예요. 10년 넘게네요. 네, 10년쯤 됐어. 그래서 가시는구나. 나는 피렌체가 얼마나 예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켓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유럽은 막 어디 가는 데마다 다 해놓고 그래서 그래서 가족들 만나러 가. 그렇구나. 이렇게 막 그 크리스마스 선물 왕창 싸들고. 아 멋있다. 갈래요? 자기들 가족 일원이 될래? 가자. 왠지 자기라면 휘어잡을 수 있어. 가족 계획. 가족끼리 꼭 협려줄 필요 없어. 갑자기. 아 네네네. 아직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그러니까 나 진짜 한 번만 다시 불러줘요. 진짜요? 저희 너무 좋죠. 저희 심지어 옮기거든요. 저희가 신사로 이. 정말? 지나가다 들려있다. 선배님이 올해 마지막 게스트잖아요. 정말? 영광이에요. 네. 영광이에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뭐야, 왜 박수 쳐? 그냥 뭔가 연말 시상식에서 뭐라도 된 것 같아. 왕. 오늘 이렇게 배준호 선배님 모셨는데 여러분 정말 가족 계획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헬스클럽 마지막 클로징 질문이 있어요. 네. 오늘의 TMI는? 맞아. 이거 있었지. 저의 TMI는 생분해 용기로 된 물을 마십니다.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몰라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네네. 아예 없어요. 그 생분해가 돼. 용기 자체가. 생수인데. 어떤 거예요? IM 에코라고 아세요? 그거는 물병 자체가 생분해 용기여서 한 6개월 있다가 다 분해된대요. 진짜 TMI인데 이 정도로 유용한 TMI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난 굳이.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 계획 화이팅하고 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없어요? 가족 계획 뭐 지금부터 주목. 가족 계획 지금부터 주목 이렇게? 좋아. 오케이. 이건 언제 정해? 동선을 정해줘. 완벽지. 언제 할 거야, 꽝? 가족 계획 때 할까요? 가족 계획. 가족 계획 때 할까요? 가족 계획. 가족 계획.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가족 계획. 아이. 눈물이 나. 너무 웃겨.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가족 계획. 지금부터 주목해야죠. 네, 울지 마시고. 이 마지막 이거 이렇게 오래 해본 거 처음이야. 너무 슬퍼. 자, 지금부터 주목. 가족 계획. 이상해. 나 얘 너무 힘들어.
아, 이거 꽉 찼네. 해리 짱 땡큐. 귀여워. 땡큐.